(9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청주에 있는 건물과 땅이 같이 경매로 나왔었는데, 여기 사람이 자기가 그 회피를 하려고, 채무를 회피하려고 자기 건물에다가 설정도 만들었고 가등기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가 뭐냐면 이거는 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설정과 가등기를 지우고 그것을 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건물과 땅을. 그런데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과 다르다 보니까 판사님이 건물 매각 죄로 땅만 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건물과 땅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그 땅에다가 건물이 있는 것을 열 몇 평이 있었던 것을 28평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해놓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빚을 많이 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을 누가 경매로 집어넣지 못게끔 하려고 설정도 가짜로 설정도 만들어 놓고 가등기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사회행위다, 설정과 가등기가 사회행위다 해갖고 사회행위로 인해서 건물과 땅에 있는 그 가등기와 설정을 지우고 그대로 경매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건물은 열 몇 평밖에 안 되고 현존하는 건물은 28평이다 보니까 그 경매로 집어넣은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다 보니까 판사님이 건물은 매각 제외로 땅만 경매를 해라 그래서 땅만 경매로 나왔던 거를 제가 땅만 낙찰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39.67이라고 그랬죠. 39.67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공무상 등재 내용과 불일치로 평가 제외. 다시 한번 준주거 지역에 목조와 시멘트인데 39.67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현황과 공무상 지목이 다르다 보니까 건물은 매각 제외하고 땅만 매각을 해라 이렇게 판사님이 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을 감정평가사가 보게끔 되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족조 모는 시멘트 기형집이 약 99.6제곱미터고 목조 지붕이 얼마? 5.3제곱미터. 요만큼 5.3제곱미터가 있고 이게 전부 다 얼마에? 99.6제곱미터니까 약 30평이죠. 근데 건축물 관리자는 얼마로 돼 있죠? 39.67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존하는 건물과 건축물 관리자에 있는 건물이 다르다 보니까 판사님이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을 해라 해갖고 땅만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제가 땅만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토지만 매각해갖고 경매로 시작한 게 1억 4천인데 1억 1,500까지 떨어졌을 때 1억 2,400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여기 건물을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시면 요 건물이거든요. 요 건물인데 이렇게 제가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아주 리모델링이 다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돼 있죠. 보면 자, 이 건물 깨끗한데 제가 가서 봤더니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뭐야? 도시가스까지 딱 만들어져 갖고 깨끗하게 돼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건물 매각 죄다 보니까 이거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여기 보니까 주인이 이분이 돌아가셨더구만.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것이 상속이 되는 건데 상속이 되는데 아들이 있는데 낙찰 받으니까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 다시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다 보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 한정산속.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낙찰 받고 이걸 팔아가지고 그냥 그 다시 말해 아버지 빚 갚는데 같이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 이 건물을 한정상속을 해서 제가 아들인데 사겠느냐 해서 얼마에 팔겠냐 그랬더니 2천만 원에 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2천만 원에 산다 그래 안 산다 그래? 안 산다 그러면 안 되지. 산다 그래야지. 산다 그러는데 뭐냐면 여기에 보면 설정이 있고 가등기가 있죠.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설정하고 가등기를 지워주면 내가 2천만 원 주겠다 그랬더니 못 지운대. 그건 내가 지울 수 없대. 그러면 200만 원이다. 100만 원 내가 100만 원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안 팔겠다 그래서 팔지 말아라. 어차피 우리는 지조 청구 소송하면 되니까. 그랬더니 다시 뭐 연락하더니 와서 조금만 더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조용히 한다면 100만 원 얘기했으니까 200만 원 주겠다 했더니 그럼 200만 원에 팔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을 안고 건물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을 주고 산 이유는 그 건물에 뭐가 있어? 설정이 있고 가등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2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내가 그거를 다 없앤 다음에 2천만 원 달라니까 2천만 원 주겠다고 얘기했고, 만약에 그거를 못 지우고 현재 설정이 있고 가등기를 내가 다 떠안고 산다면 나 100만 원 이상 못 주겠다. 그냥 조금만 더 달라. 그래 조금 더 줘서 100만 원 더 주겠다. 해가지고 200만 원의 건물을 산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건물을 해갖고 건물을 소유권 이전을 했죠. 여기 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그 아들 이름으로 먼저 상속을 시킨 겁니다. 아들 이름으로 상속을 넣고 그 아들하고 저거 해서 우리가 뭐야? 주식회사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회가 해갖고 얼마로 샀죠? 200만 원 주고 산 거 아닙니까? 이게 사서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상속을, 땅은 그냥 우리가 낙찰받았으니까 우리게 됐고, 건물은 아들로 상속을 시켜놓고 아들한테서 200만 원 주고 우리가 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건물을 팔려면은 건물을 멸시하고 건축물 관리자를 다시 만드는 방법입니다. 현재대로 만들어 파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현재 있는 건물을 다루다 보니까 건물을 그냥 건축물 관리자를 멸시해버리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이 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팔으려고 했냐면 200만 원 주고 사서 건물에 있는 그 가등기와 설정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산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등기와 설정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 홍 사장님, 네. 제가 가등기를 설정과 가등기를 어떻게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시효가 지나면 가등기는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설정은 10년, 20년 지나도 지워야 못 지워요. 설정은 못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왜 지울 수 있다고 했냐면, 처음서부터 여기 보면 사회행위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사회행위라고 돼 있었던 것이 판결이 한번 받았었죠.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이거를 사회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법무사한테다가 뭐냐면 설정하고 가등기를 지어달라고 했더니 우리 유정수 법사가 이렇게 보더니 나한테 하더니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설정은 제척기간이 없기 때문에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척기간 뭔지 몰라요? 아직 사장님 제척기간 강의 안 들었나? 제척기간은 다시 말하면 그 시효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멸시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10년, 가처분, 가압류는 3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제척기간에서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지울 수가 있는데 우리 법무사가 설정은 제척기간이었기 때문에 못 지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가서 이거 이렇게 예전에 사회행위 취소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옛날에 있었고 땅도 그렇게 해서 경매로 집어넣었으니까 이거를 좀 할 수 있냐 했더니 변호사가 이러더니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사회행위 취소를 해서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법무사를 시켜서 그냥 바로 지웠고 설정은 이제 변호사를 시켜서 지우게끔 된 거죠. 자, 여기가 이 집에서 내가 건 한 1년을 살았어요. 1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아니, 제가 이제 가서 봤더니 방이 4개야. 방이 4개고 화장실이 2개예요. 근데 보게끔 되면은 인테리어가 깨끗하고 화장실도 한 번 쓴 적도 없이 깨끗해요. 내가 이제 이게 경매로 낸 내용을 알아봤더니 이렇게 됐더구만. 대전에서 살고 계시던 분이 있는데, 남자분이 있는데, 그 대전에서 살고 있던 분이 그 부인이 돌아가셨더구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남자분이 다른 여자를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집에서 이 집을 사가지고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해갖고 이 집을 다시 이사를 간 거야. 이사를 가서 한 달 살았는데 다시 그 결혼한 그 여자가 교통사고로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 낙심을 해갖고 자기 원 고향인 대전으로 그냥 가다 보니까 이 집이 비어 있는 거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 달 있으면서 맨날 같이 술만 먹다 보니까 또 한 달 만에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은 인테리어를 새로 깨끗하게 해놨는데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나 하면은 여기에 인테리어를 한 업자야. 돈을 한 개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경매로 집어넣어서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미리 이 업자한테 돈을 안 주려고 설정도 해놓고 가등기도 해놓은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취행위라서 다 취소를 시키고 경매로 집어넣는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된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가서 봤더니 그래갖고 집이 새 건데 벽에 이렇게 액자 같은 것이 걸려있던 자족은 있더라고. 근데 다 띄어서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건물을 내가 샀을 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뭐 책상도 뭐 있는데 그냥 쓰시겠습니까? 하길래 나 안 쓴다. 다 치워달라. 했더니 그럼 다 치우겠습니다. 해갖고 싹 다 치우고 뭐 그런 거 다 치운 겁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팔릴 때까지 이 집을 비워둘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가서 여기서 이제 살면서 팔게끔 되면서 그 앞에 수리를 하면서 몇 가지 또 고장난 거 보니까 그 동네 사람한테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그때서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런 내용하고 나중에 이제 앞에다가 공인중개사한테 이걸 팔겠다 했더니 공인중개사가 이건 내가 아는 집인데 뭔가 하고 와서 보더니 이렇게 하더니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다 해주는 바람에 알게끔 된 겁니다. 자, 문제는 건축물 과정이 있고 이거 보면 소유권 이전을 이제 우리가 200만 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소장을 냈죠.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지를 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매입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가등기 말소는 법무사가 가등기를 이렇게 지어달라고 했더니 화해 공개 결정에서 가등기 말소해가지고 상대편이 답변을 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바람에 그냥 가등기 말소는 바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상 소유권 이전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해한다. 김누구와 중개사에 의해 말소등기에 의사를 표시한다 해갖고 이 가등기를 말소한 겁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설정을 지우는 것은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법무법인 창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유종수 법무사하고 창천하고 법무사는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서초동 앞에 있는 법무사가 있는데 우리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은 그분한테 맡겨가지고 유종수 법무사는 제가 한 10여 년 전서부터 여러 가지 소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유종수 법무사가 내가 얘기하는 걸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소장을 써주다 보니까 하는 거고 조금 금액이 많거나 좀 법무사가 소장을 내는 걸 좀 버거워하는 도로 문제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버거워하는 거는 제가 이 변호사한테 맡기는데 변호사하고 해달라고 했더니 변호사가 근저당 설정 말소 등기를 이행하라 하고 청구 취지를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보정명령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보면 잡으십시오. 여기 이 사람이 누구나 하면은 이 가등기 쳐놓은 사람이 여기 돌아가신 분이 형이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도 연인도 많지만 이 사람은 더 나이가 더 이제 형이다 보니까 몇 살 더 위죠. 근데 그 사람은 가등기를 쳐놨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피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송달을 정해줄 수 없다고 진술하여 송달이 불능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을 하면 송달이 돼야지 소송이 시작이 되는데 송달이 불능되면은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그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법원에서 송달이 가니까 이 남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송달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송달은 불능으로 해갖고 소송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법무사한테 만약에 맡겼으면 이거 소송이 진행이 안 되는 건데 변호사라서 또 다르더구만. 그러니까 뭐라면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해서 판사님이 이게 송달 불능되니까 송달 불능된 사람을 대신해서 변호사를 지정해서 우리가 그 대리로 지정한 변호사한테다 송달을 하고 송달이 되다 보니까 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내용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아예 그 재판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머리를 써가지고 그 당사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송달해 줄 수 없다 하다 보니까 보정명령이 나고 소송이 시작이 안 됐는데 변호사가
특별 대리인으로 신청하는데 송달 대리인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변호사가 선임이 되다 보니까 특별 대리인으로 이 대리인으로 선임되다 보니까 그 변호사한테다가 송달해서 송달이 되다 보니까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판결해갖고 근저당 설기 등기를 말소를 절차를 이행해라 해가지고 보면은 변론 정교해갖고 피고 누구 해갖고 특별 대리인을 변호사를 선임을 해갖고 판결을 받은 건데 이러는 바람에 이 시간이 한 7, 8개월 걸리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송달을 했는데 송달 불능.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 가만히 있다가 그럼 다시 대리인으로 해서 변호사를 대리인을 지정해달라고 해서 대리인을 지정을 받고 대리인 지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그 대리인을 지정을 상대로 해서 송달을 해서 판결을 받다 보니까 한 7, 8개월 걸려서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 땅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고 건물에 있는 설정을 지우고 가등기를 지우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게끔 되는 거예요. 말소를 해달라고 지금 말소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면 기준권리 이후에 있는 건 전부 다 말소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매로 낙찰을 받지 않고 그냥 이미 이렇게 200만 원 주고 그냥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설정과 가등기를 내가 다 안고 산 거죠. 그대로 살아있는 것 상태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다가 팔을 내면은 설정과 가등기를 다 말소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설정과 가등기를 내가 말소를 시키기 때문에 이 건물 새 건물이고 괜찮은데도 100만 원 주고 사겠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달라고 하다 보니까 200만 원 주고 내가 사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변호사진 비용과 법무사 비용이 그 건물 사는 가격이 사실은 다 포함이 된 거죠.